기사에서는 전면적인 부양이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냥 다만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는 즉슨 대출 풀어줘. 이런 의미시잖아요. 자영업자들 대출 풀어줘. 대출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시장의 기대치가 95.5%에 달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11월 5일 날이 대선이고요. 11월 7일 날 이제 페드 아치에서 보셨지만 금리 인하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대출 규제 정부 차원에서 대출 규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아주 누르다 못해 죽이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좀 손 안 대고 푸는 격으로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 투데이입니다. 네, 오래간만이네요. 네. 요새는 계속 둔촌동 쪽에 있다 보니까 영등포에 자주 들르지를 못해서 지금 아침 7시 50분인데요. 오늘은 영등포로 잠깐 출근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이 11월 5일이고 FOMC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리는 날이 11월 7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초에는 상당히 빅 이슈들이 많은 그런 한 주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시면요. 한국은행 피벗한 배경, 그러니까 10월 금통위의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연내 기준금리 또 내리나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11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내릴 것 같다라고 2주 전에 한번 방송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금통위에서 5분의 의원이 3개월 이내에는 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총재가,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올해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금통위의 의사록을 펼쳐보고 나니까 연내 기준금리 또 할 수 있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기준금리를 애초에 처음에 내렸을 때는 8월 회의 이후에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 그러니까 내수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 경기 침체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의미이신 거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 네, 그래서 정부 거시 건정성 정책 효과 등으로 인해서 라는 표현은 정책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고 있는 효과로서 주택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됐다. 그래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 거기다가 미국에서 빅컷으로 이 금리 인하를 해줘서 우리도 금리 인하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렇지 않고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던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갖춰졌기 때문에 집값 가계부채 안 내려가면 금리 안 내릴 거야 라고 한국은행 총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복현 금감원장과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복현 금감원장님이 금리가 한번 내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대출 규제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11월 달에도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그 금통위 회의에서요, 금리 인하를 반대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하시는데 이분이시라고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얼굴과 성함까지 공개를 하셨는데 장용성 한국은행 금통위 위원입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5에서 3.25%를 인하를 하는 것을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동결을 주장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주택 가격 및 가계 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전문가분들께서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의 추이를 좀 더 확인해 본 후에 11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제가 그렇게 전문가들이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금통위 장용성 금통위 위원께서도 조금 더 보고 대출 더 줄어드는 거 보고 금리 내려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장용성 위원님의 프로필을 보니까 한국은행 금통위원이시면서 서울대학교 교수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학력은 로체스터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십니다. 이 정도면 뭐 모르긴 몰라도 서울에 집 한 채는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집 없이, 자산이 없이 이렇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단위가 넘게 학위를 따려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진 않으신 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들이 죽겠다 하는 이 상황에서 0.25% 내리는 거, 가계부채 정부에서 통제하는 거 한 번 더 보고 금리 내릴기라고 얘기하신 분이라고 한국은행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하면서 실명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10월 27일 4일 전이죠. 환율이 다시 금통위 고려 요인이다. 지금 환율이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1,300원대 후반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있어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또 비컷으로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안정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다시 금통위 고려 요인이다. 그러니까 원달러 대비 환율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에 대비해서 한국의 원화가 되게 가치가 낮은 거잖아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나라의 한국 경제에 그런 체력이 저는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에 대비해서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체력이 상당히 약하다 라고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말인즉슨. 그런데 이창용 총재께서 올해 성장률이 2.2에서 2.3%잖니 경기 침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앞서 기사에서 보시면 환율이 다시 금통위 고려 요인이다. 환율이 너무 높다. 달러 환율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게 올라오고 있고 상승 속도도 크다. 근데 지난번에 고려 요인이 아니었던 환율도 다시 고려 요인으로 들어왔다. 환율도 좀 어떻게 이제 해줘. 이제 한은 총재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은 이러해서 경기 침체는 또 아니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경기 침체는 동의 못해. 내가 금리 인하한 것에 대한 실기론 꺼내지 마. 나는 적절하게 금리 인하를 했을 뿐이고 주택 가격 그리고 가계 부채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10월 달에 한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게 이제 성장률과 내수 경기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팬데믹이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선언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먹고 살기 좋으셨습니까? 근데 그때 경제 성장률 4%가 넘게 올랐어요. 경제 성장률과 내수 경기는 물론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출 경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성장률만 가지고는 내수 경제가 경기 침체다 안 침체다라고 저는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장률이 2.2%에서 2.3%인데 어떻게 경기 침체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은 총재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금리 인하 실기한 거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방어 기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아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좀 안타까운 게 아직은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기사에서는 전면적인 부양이 지금은 필요가 없다. 그냥 다만 자영업자 등을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는 즉슨 대출 풀어줘. 이런 의미시잖아요. 자영업자들 대출 풀어줘. 대출 받아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이거잖아요. 근데 지금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겠다고 하시는 분은 한국은행 총재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어떻게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님. 네. 그래서 정부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2024년 9월 달에요. 한국은행 총재께서 물가만 보면 금리 인하 고려할 시기 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다만 하지 못한 이유가 가계부채 증가세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집값 때문에 집값이 무서워서 내가 금리를 못 내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셔놓고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보다 자영업자 타깃으로 한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대출 풀어줘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게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님. 네. 요새 왜 이렇게 궤변이 난무를 하는지 참 속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 한국은행 총재님의 이 양면적인 모습, 양면적인 게 아니고 단순히 본인의 정말 그 의견을 말씀하신 거라면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을 제가 감히 어떻게 근데 만약에 본인의 의사를 말씀하신 거라면 본인의 말씀에 어폐가 있고 그 말 속에는 무언가 그 근원에 그 기저에는 무언가 목적이 숨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국민들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들 지금 그 이복형 금감원장도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출 규제를 해서 가계부채를 내려줘야 금리를 내가 내릴까?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제해라고 우회적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거에 대해서 이복형 금감원장이 화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출 규제로서. 근데 이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DSR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 이게 은행장들을 불러다가 대출 규제 좀 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말로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또다시 올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스물스물 금리를 또다시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으로 인해서 그리고 금리를 내리기 위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를 내리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금리 인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페드와치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미국에서 11월 7일 날 그리고 12월 달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18일이죠. 두 번의 이제 회의가 있는데 초기에는 11월 달에 B컷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1년 내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3%대 초중반까지 내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고용지표, 8월 달에 고용지표가 아까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고용지표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보면요.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여기 FOMC 페드와치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시장에서의 기대치를 보시면 지금 0.25%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장의 기대치가 95.5%에 달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도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0.25% 또 단행을 하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갭 차가 다시 0.5%포인트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창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치 아니다. 11월 금리 결정, 미 대선 등 변수를 이제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1월 5일 날이 대선이고요. 11월 7일 날 이제 페드와치에서 보셨지만 금리 인하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복형 금감원장님이 대출 규제 정부 차원에서 대출 규제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어서 가계부채 아주 누르다 못해 죽이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님께서는 좀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11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11월 달 금리 결정이 금리를 안 내리겠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금리 결정, 미국 대선 변수 보겠다. 등 보겠다. 경기 침체 아니야. 내가 10월 달에 금리 내린 거 금리 인하 실기한 거 아니야. 근데 11월 달 금리 인하 또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지켜보고 결정할게. 전면 부양책은 필요 없어. 올해 성장률은 이렇기 때문이야. 네. 그래서 종합국감서 침체론을 방어하셨습니다. 경기 전체로 봐서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할 때 아니다. 자영업자가 어렵기 때문에 타깃해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대출 가계부채 줄이라면서요. 한국은행 총재님. 네.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수영 금통위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통위원 중에 이수영 금통위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금리 실기론 그러니까 금리를 더 빨리 내렸어야지 왜 10월 달에 내렸어? 라고 얘기하는 금리 실기론은 김연아가 은메달 딴 것이라고 비난하는 격이래요. 이게 무슨 궤변입니까? 네, 정말 돌아가면서 서로 간에 욕 안 먹으려고 정말 부더니도 애를 쓰신다. 김연아님께서 은메달을 따던, 동메달을 따던, 금메달을 따던 저희는 응원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원님들께서 하시는 행동은 정말이지 자기는 욕 안 먹고 손 안 대고 코 풀겠다. 라는 주택 가격을 한국은행에서 도대체 왜 운운하십니까? 내수 경기를 살리십시오. 지금 방금 자영업자 힘들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도와드리라면서요.
근데 대출 규제는 하라면서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십니까? 경기를 살리십시오. 지금 한국의 지금 경제 성장률이 2.2%라고요? 내수 경제는 죽겠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보시는 이런 그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서민의 경제를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지금 줄줄이 폐업을 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했는데 밥값은 올리지 못하고 배달값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 못하게 해서 지금 취득세며 양도세며 지금 팍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세수 확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세 줄어들었다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뭐 비난하시는데 법인세가 줄어든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법인세율을 인하해줘서 내려간 것도 있지만 장사가 안 되니까 내일 법인세가 없어서 안 내는 거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냈어요. 다른 지금 반도체 회사들, 미국 반도체 회사들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지금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를 기록해서 정말로 이례적으로 그 이재용 회장께서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한국은행 총재님, 그리고 전체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금리 실기가 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금통위원분들 도대체 좀 나와 보십시오. 네, 현장에 나와 보시고 얘기를 하셔라. 어제 서강대에서 제가 지금 서강대 부동산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서강대에서 특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강대 학생들만을 위해서는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였는데 기사 내용이 로제 아파트라는 노래를 언급하면서 아파트가 모를까 걱정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건 아닌데 어찌됐건 네, 우리나라가 집값, 먹거리, 옷값 등이 기본적인 의식수가 아주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적당한 가격이 돼야 되는 게 집값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또 집값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먹고 살기나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또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학교에 가셨으니까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이제 비율을 정하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남에 뭐 10명, 뭐 분당에 10명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걸 자사고, 특목고로 한번 돌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자사고, 특목고 같은 것들이 강남이나 뭐 목동 이런 곳에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 지역에 그런 특목고등학교를 설치를 했던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강남의 집값이 사실적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전 정권, 문재인 정권 때 자사고 폐지 가 논의되면서 뭐 이미들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2025년도부터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아파트 값을 서울에 집중되는 아파트 값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외고, 자사고, 국제고 였는데 그것을 폐지한 것이 불평등이다. 왜 돈 있는 사람만 좋은 고등학교에 가니 다 평등한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해 하면서 자사고를 없앤 게 문재인 정권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뽑은 인사이신 이창용 한은 총재께서 네, 지금 비율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하고 있던 걸 없애놓고 다시 비율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지금 이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어폐가 많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 이명박 정권에서 하던 걸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다시 살리자고 하면서 왜 지금 정권을 비난하십니까? 비난을 하시려거든 지금 정권을 비난하실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고 교육 정책이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은 지금 정권이 학군을 분산시키지 않는 교육 정책을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한 방향이다 라고 오늘은 또 하루 종일 한국은행 총재님에 대한 비판을 하는 날이 돼버렸네요. 네. 이래저래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시는 게 너무 보여요. 한국은행 총재님. 그래서 솔직히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뭐 로제 아파트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뭐 재밌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재밌으십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요. 11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 더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채널 이름을 바꿨어요. 담백한 경제 2%로. 이제 이도 저도 아닌, 그러니까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담백하게 정책을 비판해보자는 의미로 담백한 경제 2%, 담백 2%로
이제 제 채널 이름을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괜찮습니까? 저는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괜찮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네, 오늘도 이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